앉아서 하셔도 되죠? 네, 네, 앉아서 하십시오. 네. 아, 그 교수님 강연을 13년 전에서 대학 특강으로 들었었는데 13년 전에 대학 네. 특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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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와 지금은 좀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반 직장인이 되었는데 네. 그래서 요즘 행복하려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고민이 좀 많아요. 맞죠. 그중에서도 요즘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이제 대체하는 시대에 네. 인간이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 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13년 전에 비해 제 강연 업력은 좀 늘었나요? 좋아졌나요? 네, 너무 네,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어, 인간에게 요구하는 능력들이 많지만 네. 저는 예전에는 제가 얘보다 1.2배 더 똑똑해요. 예. 1.3배 더 똑똑해요. 예. 이거를 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고 사람들을 그걸로 평가했어요. KPI라는 걸 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SABC 등급을 나누고 그래서 점수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점수가 이 사람보다 몇 점 더 높고 1.3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쟁이 이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많은 일들을 이제 대체하면서 걔가 2, 3, 4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에게는 뭘 기대할 거냐면은 자, 내가 1.2배, 1.3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 100명, 1000명을 모아서 1000을 만드는 일. 예. 그래서 내 옆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그러려면은 1000을 만들어야 돼. 그 1000을 만드는데 제가 1을 기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1000을 만들기 위해 비전을 만들고 그들을 설득하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고 하면서 그 1000을 뭉치게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못 해요. 예.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을 세상은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하는 능력, 누군가 이견이 생겼을 때 그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능력, 그다음에 둘이 서로 이해가 상반될 때 윈윈 전략을 찾는 거. 예. 막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완전히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으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 어떻게 다시 문제를 정해야 돼? 이런 out of box thinking 생각은 인공지능에게 의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일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못 배워요. 왜냐하면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점점 없어요. 그리고 그건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면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저는 어, 되게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 시대가 될수록 인간 지성에게는 조금 더 높은 사회성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네. 준비된 질문이 있구나. 네네. 몰랐네요. 네. 신청할 때 제출한 거. 신청할 때 제출해서 가장 좋은 질문을 쓰신 분. 네네. 네. 네. 저희가 크는 시대에는 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어 보고 뭐 음. 이런 활동을 많이 네. 도와주셨었는데 네.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시대에 와 보니 네. 그 아이들이 그리거나 음. 뭐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하는 시대를 맞아요.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들의 창의력을 창의성을 네. 좀 키워주고 싶은데 네. 그런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로서 도움을
주면 좋을지 네, 네.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듣고 네, 네,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요구하던 창의성하고는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글에 취직하려면 막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게 중요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야후에 뭐 유명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문지를 주면서 우리가 신문지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 깐다, 뭐 비를 피한다, 뭐 이걸로 뭐 종이를 접는다, 배를 접는다, 뭐 읽는다, 되게 많은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 신문지를 물에 풀어서 뭉쳐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릇을 컵을 만들어요. 이러면 오, 저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물에 풀어서 뭐 배를 만들어요. 물에 풀어서 키링을 만들어요. 그 뒷사람들은 이 사람 아이디어 따라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에 풀어요를 생각한 사람 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중에 많기도 하고 내용도 좋고 기발한 생각의 전환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쫙 펼치는 일을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쓸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아보카도가 연상되는 의자를 한번 모티브로 아보카도를 모티브로 해서 의자 좀 만들어 봐. 100개를 만들어 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쭉 보고 이거 괜찮다. 라고 의자 디자이너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걔를 발전시켜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쫙 펼치는 일을 인공지능에게 의탁할 거고요. 그럼 인간에게는 뭘 요구할 거냐 하면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질문을 세상에서 찾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언어 모델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을 입력할 거냐, 프롬프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 그 창의성의 처음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도 발굴하지 않은 문제를 발굴하는 능력. 저는 이거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능력이거든요. 사람이 발굴해야죠. 가져와서 인공지능에게는 솔루션을 막 만들어내겠죠. 물어보겠죠, 우리가. 자, 이런 질문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막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쫙 아이디어를 펼칠 겁니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 그 중에 진짜 좋은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신미안이 있어야 돼요. 판단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예를 들면 디자이너면 더 그렇겠죠. 아보카도를 모티브로 한 의자를 쫙 놨는데 그중에 뭐가 탁월한 아이디어인지를 발견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없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출발 거기에서 그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 결과물의 차이는 뭐에서 나오느냐? 어떤 눈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아이디어를 취하느냐. 그래서 80점짜리를 취한다. 그럼 그거를 95점, 97점으로 만드는 거를 인간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했는데 65점짜리를 만드는 사람은 챗 GPT한테 배워야죠, 그냥.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얘가 하는 게 더 나은데? 이러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세상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80점짜리 막 65도 있고 막 55도 있고 막 이런데 그중에 80점을 딱 찾는 사람이 근데 그 80점으로 97점을 만들 수 있는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겠죠. 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겠죠. 근데 그거는 말로 설명이 어려워요. 자, 80점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입력해 놓고 인공지능 보러 찾으라고 할 수가 없어. 되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 사람 눈에 만족하는 결과물을 찾고 끌어올리면 세상도
우와 대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라고 할 만한 그 눈을 가진 사람을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80점짜리가 앞으로 난무할 것이다. 예. 60점, 70점, 80점은 이제 쉽게 만들 것이다. 그거에 돈을 내지도 않을 거다. 예. 근데 소수의 그걸 97점으로 만드는 사람, 그게 꼭 점수로 뭐 나타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거를 끌어올려서 97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많은 기회를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한 분 정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까지는 노동으로 이제 먹고 살아왔는데 이게 듣기에 앞으로는 노동으로 살 수 없다. 네. 인간이 노동 외의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 노동을 또 이제 AI가 더 잘한다고 하고 다 대체를 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세상이라서 그러면 인간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을까 내지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커지니까 저희가 AI의 조수역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네, 인간으로서 꼭 인간이 꼭 필요한 어떤 분야 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어디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 되게 이제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실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조사가 다른 두 인공지능, 예를 들면 뭐 비유적으로 보자면 챗GPT랑 제미나이를 한 팀으로, 예. 그다음에 두 명의 전문가를 한 팀으로, 그다음에 전문가 한 명과 인공지능을 한 팀으로, 이렇게 세 팀에게 되게 다양한 과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팀이 제일 좋은 성적을 내는가 보면 인공지능 플러스 사람, 요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특히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창의성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 팀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사람 플러스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그 사람 플러스 인공지능에서 그 사람,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팀이 더 좋은 성취를 내는 거예요. 네. 이 연구에 왜 과학자들이 주목을 하냐 하면 예전에는 그냥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20명이 할 일을 이제 6명이 할 거라 말이죠. 예. 완전 고용, 뭐 80억 개의 일자리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맞지만 근데 만약에 이 연구를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이제 사람을 대체할 게 아니라 사람 옆에 어떤 인공지능을 앉혀줘서 이들을 한 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팀이 그 이전에 안 했던 일을 하게 하고 못했던 일을 잘하게 할까라고 일자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내가 그냥 도구로서 인공지능. 나 이거 잘 써야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이걸로 인공지능으로 코딩하는 거 배워야지. 학원 가서 이걸로 그림 그리는 거, 동영상 만드는 거 배워야지. 이게 이제 도구로서 쓰는 거죠. 예. 그것도 필요하죠. 예. 도구로서 쓰는 거의 중요한 점은 내가 주체고 얘는 도구야. 예.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예.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한테 의사결정을 의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얘를 잘 활용해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예. 그거 너무 좋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둘이 파트너인 거야. 협업하는 거야. 예. 근데 얘가 이걸 해? 그럼 얘가 못하는 거를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럼 나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뭐를 해야 되지? 뭘 더 배우고 적용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약간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협업의 파트너로. 예. 그랬을 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을 조정한다거나 예.
우리 둘이 자 그냥 자료 조사 이런 거 얘한테 맡기고 그러면 핵심 메시지가 뭘까? 예, 나는 가장 중요한 거에 내 인지적 에너지를 집중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파트너로 둔 인간으로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여러 영역들에 스며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파트너로서 찾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큰 틀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만, 예. 제 책은 되게 서늘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막 대화를 막 나누고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 잠깐만 이게 밝지만은 않네. 이 안에 이게 막 뭐가 뭐 예전에 못했던 걸 하고 막 이런 가능성도 얘기하는데 다 듣고 나면 근데 참 걱정도 된다 하면서 서늘한 대화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예. 그 서늘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하는 이유는 그 시기를 미리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 나는 그때 어떤 일을 할까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미래가 아니라 그냥 서늘한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서늘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으니까 역시 미래는 아직은 우리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어떤 세상을, 어떤 미래를 만드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기다. 예, 근데 이 서늘한 대화를 거부하면 나중엔 되게 암울한 대화를 나누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맥락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늘한 대화를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즐기면서 서늘한 대화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그래도 의미 있는 미래로 행복한 미래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3년 전에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네.